남성들의 건강 멘토 황인식 원장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유증 상담을 하러 오실 때 불안해하시고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수술 중에 마취를 했는데 깨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 수술하다가 깨면 어떡하냐, 이런 거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반면에 마취가 잘 안 되면 어떡하냐, 이런 거에 대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계신데, 대부분은 걱정하시는 거에 비해서 수술은 순조롭게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오늘은 거기에 대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 수면 마취 중에 이제 환자의 호흡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유증 수술을 받으러 오시는 대다수의 분들이 과체중 내지는 비만이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다는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마르신 분들에 비해 수면 무호흡증이라는 그런 증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꽤 계시고요. 수면 무호흡증을 가지고 계신 경우에는 이제 수면 마취를 하게 되면 호흡이 아무래도 조금 불편해져서 산소 포화도가 수술 중간에 자꾸 떨어져서 숨을 잘 못 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산소 포화도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가 산소 포화도가 조금씩 계속 떨어지게 되면 저희가 기도 유지도 바로 하고, 뭐 가래 같은 게 나오면 중간중간 제거도 하고, 실제로 수술이 중단되는 경우까지는 가는 경우는 없고요. 다만 수술이 조금씩 딜레이가 되는 거죠. 지금 중단이 됐다가 환자분 호흡이 다시 돌아오면 다시 수술을 하고, 또 산소포가 또 떨어지면 또 이제 기도 유지를 하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늘어지는 그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간혹 뉴스나 신문 기사를 보다 보면은 프로포폴을 병원에서 몰래 빼내서 몰래 투약을 하다가 죽은 채로 발견이 됐다, 뭐 이런 기사들이 가끔 나오곤 하는데, 그럼 이 프로포폴이라는 약물들이 위험한 약이냐? 그게 위험한 약이기 때문에 사고가 나는 경우는 드물고요. 그거는 결국에는 이제 호흡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혼자서 몰래 투약을 하기 때문에 수면 무호흡증이 생긴다거나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게 되면 이를 옆에서 도와줄 만한 사람이 없었을 거고요. 그게 이제 주 사망 원인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그런 거는 병원에서 일반적으로 수면 마취를 할 때 전혀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요. 수면 마취 시에는 여러 의료진이 모니터링도 하고 지켜보는 가운데서 수술을 시행하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하실 필요 없겠습니다. 두 번째는 정맥마취 약물이 환자의 혈관을 통해서 제대로 주입되지 않는 경우에 이제 중단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수면 마취는 환자의 정맥을 통해서 약물이 지속적으로 계속 수술 내내 투여가 되면서 이제 수면 마취가 되는 건데, 주사 라인이 뭐 환자 수술 중에 이제 움직인다거나 뒤척인다거나 해서 주사바늘 빠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주사 라인에 뭔가 문제가 생겨서 고장이 난다거나, 뭐 이러저러한 이유로 약물이 지속적인 투입이 안 되는 경우에 이제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되면 환자분이 저절로 깨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수술 중에 마취가 풀려서 깼다, 이런 상황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뭐 주사바늘이 빠진다거나 뭐 정맥 라인이 뭐 문제가 생겼다 하는 경우에는 재빨리 환자분이 마취가 깨기 전에 다른 팔이나 다른 곳에 주사 라인을 빨리 새로 잡아서 그쪽으로 약물을 투여해야죠. 이게 숙련된 의료진이 필요한 이유고요. 네, 오늘은 수면 마취 중간에 뭐 마취가 중단되거나 마취가 풀려서 깨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주로 어떤 게 문제가 생겨서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려봤는데요. 이런 것들은 진짜 흔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미리부터 뭐 걱정을 하거나 불안해 하실 필요는 없겠고요. 그냥 안내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라고 그냥 듣고 넘어가시는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나 만약에 뭐 그런 일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경험 많은 의료진이 있는 병원에서 수술을 받으시는 경우라면 걱정하지 마시고 의료진의 안내에 따라서 잘 따라만 주시면 큰 문제 없이 수술은 마무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